그날 아침의 냉기가 아직 온몸에 남아있던 순간이었습니다. 버스의 흔들림 속에서 낯선 남자의 그것이 내 엉덩이에 닿았고 단단함과 뜨거움이 바지 너머로도 전해졌습니다. 만원 버스의 좁은 좌석, 사람들로 가득한 그 20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밀착되어 있었고 그의 가슴이 내 등을 누르고 그의 배가 내 허리를 감싸며 그의 욕망이 내 몸 위에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우연이었을까요? 내 안에서도 말들이 갈렸습니다. 피해야 한다는 생각과 어쩐지 피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3년, 죽어있던 것 같던 내 삶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4년 만에 스며드는 남자의 체온, 옹이처럼 단단한 손길, 그 모든 것이 내 이성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가만히 있었던 내 선택이, 혹은 머뭇거림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나는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예진입니다. 올해 58이에요. 남편 인호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투병 기간은 고작 6개월. 너무 빨랐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어요. 그 이후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 경석이는 부산에서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통화할까 말까해요.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았어요. 죽은 것처럼. 아니, 죽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숨만 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냥 뭐라도. 가만히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8시 15분, 일산에서 서울 종로로 가는 370번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그게 제 새로운 일상이었어요. 새로운 일상이라고 하기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몸부림에 가까웠지만요. 그날도 평소처럼 버스에 올랐습니다. 10,000원이었어요. 당연했죠. 손잡이를 잡고 중간쯤에 섰습니다. 항상 서는 자리였어요. 사람들로 빽빽했습니다. 앞사람의 등, 옆사람의 어깨, 뒷사람의 숨소리. 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매일 똑같았으니까요. 화정역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더 탔습니다. 뒤에서 밀려오는 압력이 느껴졌고 저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밀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바로 뒤에 섰어요.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승객 중 하나겠거니 했죠.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지나며 흔들렸을 때 그의 몸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살짝이었어요. 옷과 옷이 스치는 정도.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타면서 공간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날 수도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의 가슴이 제 등 한가운데 날개뼈 사이쯤에 완전히 밀착됐습니다. 넓고 단단한 가슴이었어요. 그리고 더 아래, 그의 배가 제 허리에 브래지어 끈 바로 아래쯤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위쪽으로도 느껴졌습니다. 그의 체온이 뜨거웠어요. 숨소리가 제 왼쪽 귀 뒤에서 들렸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10,000원 버스니까 누구나 겪는 일이야.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등 한가운데 그의 가슴이 닿은 그곳이 화끈거렸어요. 뜨겁게. 3년 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4년 만이었어요. 남편 인호가 아픈 마지막 1년은 이런 접촉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남자의 체온, 남자의 무게, 남자의 존재, 다 잊고 살았는데 버스가 신호등에서 급정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저도 비틀거렸어요.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그 남자의 몸이 더 강하게 제게 밀착되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배가, 그리고 허벅지까지 제 등과 허리에 닿았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동시에 그의 팔이 본능적으로 제 옆구리를 감쌌습니다. 균형을 잡으려는 반사작용이었겠지요. 하지만 그 손의 감촉이 옷 위로도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큰 손이었어요. 갈비뼈 아래 허리 옆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그의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팔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붙어 있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버스는 계속 달렸고 계속 흔들거렸습니다. 왼쪽으로 기울 때마다 그의 가슴이 제 왼쪽 날개뼈를 눌렀어요.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기울면 오른쪽 날개뼈에도 똑같이 느껴지는 체온과 압력. 앞으로 쏠릴 때는 그의 배가 제 허리를 더 강하게 밀어왔고 뒤로 쏠리면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밀착됐습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어요. 버스가 흔들리니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극이 됐습니다. 닿았다가 떨어졌다가 또 닿고 더 강하게 리듬처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 움직임. 그의 허벅지가 제 엉덩이 윗부분에 살짝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등 한가운데는 그의 가슴 형태가 느껴질 정도로 밀착돼 있었고 그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부풀었다 가라앉았다는 게 제 등도 따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일체가 된 것 같았어요. 허리 부분, 그의 배가 닿은 곳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브래지어 끈 바로 아래 민감한 부분에 계속해서 그의 체온이, 그의 압력이 머물러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뭔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제 엉덩이 윗부분, 그러니까 허리 바로 아래쯤에 닿아있던 그 남자의 아랫배 부분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버스가 흔들려서 뭔가 다른 게 닿은 건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아랫배 아래, 허벅지 위쯤에 뭔가 단단한 것이 제 엉덩이 윗부분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설마 그게... 버스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몸이 제게 더 밀착됐어요. 그것도 더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단단하고 뜨거운 것이 그의 바지 위로도 제 청바지 위로도 선명하게 느껴지는 압력.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부끄러웠을 거예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겠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몸을 틀 공간도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그것이 제 엉덩이를 눌렀어요. 살짝, 하지만 확실하게. 마치 그 사실을 제게 계속 상기시키는 것처럼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10,000원 버스니까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온몸이 더 뜨거워졌고 엉덩이 윗부분, 그것이 닿은 그곳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거기에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웠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싫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심장이 더 빨리 뛰었고 숨이 더 가빠졌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남자의 욕망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껴본 게 인호가 아픈 후로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인호는 병원에 누워있고 저는 그저 병간호를 하는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4년 동안 그저 그렇게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모르는 남자의 뜨거운 욕망을 느끼니까 저도 여자였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58세,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몸이지만 아직도 남자를 그렇게 만들 수 있구나. 아직도 여자로서 그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구나. 이상한 생각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죄책감도 들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4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각. 내가 아직 여자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 버스가 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았어요. 그의 몸 전체가 제게 눌렸고 그것도 더 강하게 눌렸습니다. 엉덩이 윗부분에 완전히. 3초였지만 영원 같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이 파들파들 떨렸고 얼굴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목덜미까지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제 귓가에서만 들릴 정도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느끼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붐비는 버스 안에서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걸.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괜찮습니다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나?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독립문역을 지나고 경복궁역을 지나 종로 3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내리는 곳이었어요. 종로 3가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의 몸이 제 몸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조금씩 거리가 생겼어요. 이상했습니다. 등이 갑자기 차가워지고 허리도 차갑고 그의 체온이 사라진 자리가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그 부분만 얼음이 녹은 것처럼 시린 느낌. 저는 사람들을 헤치고 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어요. 그 남자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하지만 참았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그 얼굴을 보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버스 문이 열렸고 저는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 남자가 보였습니다. 나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친 눈빛이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미안하다는 듯한, 그러면서도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버스가 출발했고 그 얼굴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등이, 허리가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마치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그가 닿았던 그 자리가요.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온몸에 끼얹으면서 특히 등과 허리, 엉덩이를 문질렀어요. 그가 닿았던 모든 곳을 잇는 힘껏 문질렀습니다. 씻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인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미안해. 작게 중얼거렸지만 뭐가 미안한 건지도 잘 모르겠었어요. 눈을 감으니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등에 느껴지던 그의 가슴, 허리를 감쌌던 그의 손, 엉덩이에 닿았던 그것. 너무 선명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손이 저도 모르게 제 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멈췄어요. 뭐 하는 거야? 손을 치웠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뜨거웠어요. 그곳이.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계속 뒤척이며 눈을 감으면 그 20분이 계속 재생됐어요. 마치 녹화된 영상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그 버스를 타면 혹시 그 남자가 또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알았어요. 나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여자였어요.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했어요. 3년 만에요.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었어요. 회색 니트에 검정 슬랙스, 몸에 붙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입지 않던 스타일이었어요. 나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그런데 발걸음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8시 15분 버스를 탔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 같은 버스였어요. 그리고 어제와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역시 10,000원이었습니다. 저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로 갔습니다. 중간쯤 손잡이를 잡고 서면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주변을 자연스러운 척하며 살폈습니다. 그 남자가 어디 있을까?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정발산역, 마두역, 사람들이 계속 탔어요. 그리고 화정역에서 문이 열렸을 때 보였습니다. 그가 키가 큰 남자, 회색 코트, 검정 가방 타고 있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그의 눈빛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당황스러움, 미안함, 그리고 간절함. 사람들이 그를 안쪽으로 밀었고 점점 제게 가까이 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제 바로 뒤에 느껴졌어요, 존재가. 버스가 출발했고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그의 몸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빨리. 가슴이 배가 밀착됐어요. 목덜미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지만 약간 빨라진. 그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버스는 달렸고 흔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몸은 움직였어요. 어제처럼 아니, 어제보다 더. 그의 가슴이 제 등을 눌렀고 배가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5분쯤 지났을 때 느껴졌어요. 그것이 어제처럼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엉덩이 윗부분의 압력이 점점 더 확실해졌어요. 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달랐어요. 오늘은 우연이 아니었으니까. 그는 알고 탔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탈 거라는 걸,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게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버스가 크게 흔들렸을 때 그의 몸이 저를 완전히 감쌌어요. 가슴, 배, 허벅지, 그리고 그것 모두 제 몸에 눌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때 그의 손이 제 몸 전체를 스쳤습니다. 우연처럼 전기가 흘렀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떨어졌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고의였을까요? 알 수 없었지만 그 촉감은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10분, 15분, 20분.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더 강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종로 3가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야 했어요. 사람들을 헤치고 나가면서 그의 몸에서 떨어졌습니다. 버스 문 앞에 섰다가 뒤돌아봤어요. 그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진한 눈빛.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확실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버스가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내일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매일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무서웠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학원 수업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있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경석이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왜야? 엄마가 이상해졌어. 낯선 남자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잠을 못 자.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대신 인호 사진을 봤어요.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남편. 미안해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여보 나 아직 살고 싶어 여자로. 눈물이 났어요. 왜 오는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슬퍼서 미안해서 아니면 살아있어서.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일 또 그를 만난다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없이 버스 안에서만 느낄 건가? 언젠가는 말을 걸까? 아니면 영원히 이렇게 스쳐가는 사이로 남을까? 다음날 아침 또 일어났습니다. 또 화장을 했고 또 그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그는 또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 제 뒤에. 버스가 출발했고 밀착됐어요. 어제처럼 그제처럼.
매일 우리는 그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모든 걸 느끼면서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똑같은 버스, 똑같은 자리. 그 사람은 언제나 거기 있었어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20분 동안 우리는 모든 걸 나누고 있었어요.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숨결도 느껴졌어요. 몸의 떨림까지.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그 무언가까지도. 버스 안에는 수십 명이 빼곡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 둘만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의 비밀이었어요. 2주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손이 제 몸을 스칠 때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제 손등에 그 사람 손가락이 닿을 때도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그 사람 가슴이 제 등을 더 강하게 눌렀고 그 사람 배가 제 허리를 더 꽉 감쌌습니다. 그것도 매일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3주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버스가 유난히 덜 붐볐습니다. 사람이 평소보다 적었어요. 저는 늘 서던 자리에 섰고 그 사람도 제 뒤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굳이 밀착될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람이 적으니까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걸음 뒤에 서도 됐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섰어요. 제 등에 그 사람 가슴을 붙였고 제 허리에 그 사람 배를 댔고 그것도 엉덩이에 눌렀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리고 저도 피하지 않았으니까 제 선택이기도 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을 넘고 있었어요. 그날 종로 3가에서 내릴 때였습니다. 뒤돌아봤어요.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이번엔 확실히 들렸습니다. 커피. 그렇게 말했어요. 커피 한 잔.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문이 닫혔고 저는 그 자리에 굳어서 있었어요. 커피, 대화, 말. 이제 버스 밖에서 만나자는 거였습니다. 무서웠지만 궁금했어요. 그 사람 목소리가 어떨지, 얼굴을 가까이서 보면 어떨지, 이름이 뭘지, 모든 게. 다음 날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을 쓰고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8시 15분 버스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어요. 비 오는 날은 다들 버스를 타니까요. 우산 접느라 복잡하고 젖은 옷 때문에 더 붐볐습니다. 탔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저는 중간쯤에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사람들이 계속 밀려들어왔어요. 뒤에서도, 앞에서도, 그리고 화정역에서 그 사람이 탔습니다. 보였어요. 젖은 머리, 회색 코트에 빗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이번엔 더 오래 봤습니다. 1초, 2초, 3초.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쪽으로 밀었어요. 제 쪽으로, 점점 가까이. 그런데 오늘은 제 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비켜설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제 앞으로 왔습니다. 정면으로. 심장이 멈췄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사람들이 흔들렸고 그 사람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가슴에 닿았어요. 처음으로 얼굴과 얼굴이 20c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대로 진한 눈썹, 오똑한 코, 굳게 담은 입술. 4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50대 초반일 수도. 잘 관리된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피할 수 없는 거리에서.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작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버스가 흔들렸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쏠렸고 그 사람 몸 전체가 제게 밀착됐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배와 배가, 허벅지와 허벅지가 완전히 붙었어요. 그 사람 턱이 제 이마 위에 있었습니다. 키 차이가 한 15cm쯤 났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머리 위에서 규칙적이지만 빨라진 그 사람 심장 박동도 느껴졌어요. 가슴을 통해 제 가슴으로 전해지는 빨랐습니다. 제 것만큼 3분, 5분, 10분 우리는 그렇게 붙어 있었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 턱만 보였어요. 그 사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어요. 그 사람 가슴이 제 가슴을 누르는 감촉, 제 브래지어 위로 느껴지는 그 사람의 단단한 근육, 배와 배가 닿은 곳의 열기, 그리고 더 아래, 그 사람 허벅지 사이에 제 허벅지가 끼어 있었어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다리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느껴졌어요. 그것이 이번엔 제 배에 아주 확실하게 단단하고 뜨거운 것이 슬랙스 위로도 제 바지 위로도 선명하게 느껴지는 압력. 숨이 막혔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했어요. 그 사람 팔이 본능적으로 제 등을 감쌌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큰 손이 제 등 한가운데를 눌렀어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 코트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얼굴이 더 가까워졌어요. 10cm. 그 사람 숨결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들면 얼굴이 마주칠 것 같았으니까, 너무 입술이 닿을 것 같았으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독립문역에서 사람들이 좀 빠져나갔어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우리 몸이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차가웠어요. 처음으로 그 사람 얼굴 전체가 보였습니다. 잘생겼어요. 50대라고 했던가요? 아니면 제 착각일까요? 그 사람 눈빛이 깊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말없이. 하지만 모든 걸 나누고 있었습니다. 종로 3가가 가까워졌어요. 내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헤치고 문 앞으로 갔어요. 버스가 섰습니다. 내리기 전에 뒤돌아봤어요.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입술이 움직였어요. 오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커피.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오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 만나자는 거예요. 버스가 아닌 곳에서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학원 수업이 끝나면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까요? 처음으로 그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게 되겠지요. 이름도 알게 되고요. 모든 게 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학원 수업이 끝났습니다. 사실 어디서 만나기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약속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커피 그 한마디뿐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종로 3가 버스 정류장. 제가 매일 내리던 바로 그곳. 그분이 거기 계실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쳤어요.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기가 물었지요. 예진 씨, 오늘 약속 있어요? 되게 예뻐 보여요. 아, 응, 친구 만나. 거짓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종로 3가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5분 거리. 천천히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정류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서 계셨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정류장 벤치 옆에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셨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졌어요. 3m, 2m, 1m. 그분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또렷하게요. 정말 잘생기셨어요. 키도 크셨습니다. 한 178,
아니 180cm쯤 되셨을까요? 제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제대로 듣는 목소리였어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어요. 커피 하실래요? 그분이 물으셨어요. 네, 좋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괜찮으세요? 우리는 걷기 시작했어요. 나란히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버스 안에서는 그렇게 밀착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0cm도 넘게 떨어져 있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어요. 작은 곳이었어요. 2층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였지요.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저도요. 그분이 주문하러 가셨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손을 꼬고 있었습니다. 떨렸어요. 그분이 돌아오셨어요. 마주 앉으셨습니다.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창밖을 보고 그분은 테이블을 바라보셨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둘 다 작게 말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뜨거웠습니다. 실례지만. 그분이 입을 여셨어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예진이요. 58살이에요. 김태수입니다. 외순돌이고요. 침묵. 매일 그 버스 타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회사 다니거든요. 종로에. 저는 학원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렇구나.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했어요. 버스 안에서는 그렇게 가까웠는데 지금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저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네. 죄송해요. 그날부터 버스에서. 아뇨. 말을 끊었어요. 고개를 숙이셨잖아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괜찮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괜찮았다니. 무슨 말을 한 거지? 그분이 저를 보셨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한 눈빛이었어요. 저도. 그분이 작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좋았어요. 그 말에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습니다. 좋았다고요. 네, 솔직히 매일 그 시간만 기다렸어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도요. 그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대화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기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식적으론 그래요. 아내랑 10년째 별거 중이에요. 딸 하나 있는데 대학생이고요. 예진 씨는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부산에 있고요.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엔 좀 덜 어색했어요.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진 씨 생각만 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느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작게 말했어요. 저도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그 감각이 자꾸 떠올라서. 정말요? 네. 그가 손을 뻗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 가까이로요. 만져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큰 손이었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 그의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전기가 흘렀어요. 버스에서 우연히 스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선택이었으니까요. 예진 씨.
네.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로. 알아요. 근데 자꾸 보고 싶어요. 저도요. 오늘 이렇게 끝내기 싫은데. 그 말에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넘어 있었어요. 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집에 가셔야죠. 그가 물었어요. 네, 저도. 하지만 우리는 걷고 있었어요.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요. 종로거리를 따라서 손을 꼭 잡은 채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는데 금방 굵어졌어요. 우산이 없었습니다. 둘 다요. 저기. 우리는 차양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빗물에 젖은 머리, 어깨.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젖었네요.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가까웠습니다. 버스 안보다 훨씬 더 가까웠어요. 이번엔 주변에 사람들도 없었으니까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예진 씨, 저 지금 너무 당신이 보고 싶어요. 뵙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가까이 보고 싶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안 돼요. 저는 작게 말했어요. 왜요? 우린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모르겠어요. 정말 싫으세요? 아니요. 그럼. 그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10cm, 5cm. 우리의 숨소리가 섞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4년 만이었어요. 남자의 입술을 느끼는 게 이노 말고는 처음이었습니다. 짧은 키스였어요. 3초쯤 됐을까요? 입술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숨이 가빠져 있었습니다. 둘 다요. 미안해요. 그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급했나요? 아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시 해도 될까요? 이번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입술이 다시 닿았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더 깊었습니다. 그의 혀가 제 입술을 훑었고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어요. 혀가 들어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그의 어깨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입술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었어요. 거칠게요. 저 지금 이성을 잃을 것 같아요. 저도요.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그가 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댔습니다. 가까이서 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호텔, 갈까요? 그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호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했어요. 예진 씨, 싫으면 안 가도 돼요. 저 혼자 너무 앞서간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럼, 가요. 정말요? 네. 확실해요. 아니요. 확실하지 않아요. 무서워요. 근데, 가고 싶어요.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근데 오늘 당신을 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을지로 쪽으로 갔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손가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전기가 흘렀어요. 호텔 앞에 섰습니다. 작은 곳이었어요. 깨끗해 보였습니다. 들어갈까요? 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했어요. 그가 카드를 내밀었고
키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7층이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가 키를 찍었고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 둘만 남았어요.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하나.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예진 씨, 정말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무서우면 그냥 이야기만 하다 가도 돼요. 태수 씨도 무섭죠? 네, 엄청. 우리 둘 다 떨리네요. 그러게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당신이 원할 때까지만. 키스. 해도 될까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이번엔 방 안에서요. 침대 옆에서요.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며 지퍼를 내렸습니다. 천천히요. 치마가 벗겨졌어요. 브래지어만 남았습니다. 부끄러웠어요. 58세의 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몸이라서 부끄러웠어요. 부끄럽고 민망하네요. 무슨 소리예요? 그가 제 어깨에 키스했습니다. 예뻐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그의 손이 제 등을 어루만졌어요. 브래지어 후크를 풀었습니다. 떨어졌어요.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가 저를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남자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예진 씨, 사랑해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인호 말고요. 저도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걸 나눴어요. 58세와 62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육체들이었지만 그런 만큼 더욱 성숙했고 뜨거웠습니다. 버스에서 3주간 느꼈던 모든 것들이 폭발했어요. 그의 가슴이 제 가슴을 눌렀고 그의 배가 제 배에 닿았고 그의 모든 것이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년 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았습니다. 인호와는 달랐어요. 더 솔직했고, 더 간절했고, 더 뜨거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쉬었다가 다시, 또다시. 우리는 서로를 탐했어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후회해요. 아니요. 태수 씨는. 전혀요. 다행이다. 예진 씨, 이거 한 번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요.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고마워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을 넘었습니다. 완전히. 다음날 아침,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가 있었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어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제 등에 닿았을 때 떨림이 달랐습니다.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입술 맛을, 그의 손길을, 그의 모든 것을. 버스가 흔들렸고 사람들에게 밀려 우리 몸은 다시 밀착됐습니다. 그것도 느껴졌습니다. 어제처럼 단단하게 귓가에 그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오늘 밤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또 만났습니다. 같은 호텔, 같은 방,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옷이 벗겨졌습니다. 빠르게 침대로 쓰러졌고 그가 들어왔어요. 어제보다 거칠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더 솔직해졌습니다. 부끄러움이 조금씩 사라졌으니까요.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좋아요. 이건요. 대답할 때마다 우리는 더 깊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어요. 버스에서 만나고 저녁에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매번 달랐어요. 어떤 날은 천천히,
어떤 날은 빠르게, 어떤 날은 부드럽게, 어떤 날은 거칠게. 58세와 62세였지만 우리는 20대처럼 서로를 탐했습니다. 태수 씨는 제게 말했어요. 당신 만나고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집에 가기 싫어요. 저도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어느 날 밤 호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태수 씨가 물었어요. 예진 씨,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거.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이혼하려고요. 정말이에요. 네, 어차피 10년째 별거였고, 이제 정리하려고요. 당신이 있으니까. 심장이 뛰었습니다. 외진 씨는 어때요? 저랑 계속 만날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같이 살아요? 이혼하고 다 정리되면 우리 같이 살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좋아요. 왜요? 같이 살고 싶어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의 이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딸이 반대했고 재산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 아들 경석이에게도 말해야 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만났습니다. 버스에서, 호텔에서, 가끔은 조용한 식당에서. 숨어야 했지만 행복했어요. 60 가까운 나이에 처음 느껴보는 사랑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 씨의 이혼 조정이 시작됐어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거부했어요. 딸 연수는 아빠를 원망했습니다. 새로운 여자 때문이죠. 태수 씨는 말하지 않았지만 연수는 이미 눈치챘던 겁니다. 아빠 나이가 몇인데 그래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 말에 태수 씨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예진 씨, 미안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도 경석이에게 말했습니다. 전화로. 경석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네, 남자분인데 좋은 분이야. 나이는 62살이고.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경석이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알아요? 근데 뭐예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러세요? 태수 씨 딸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나도 살고 싶어. 여자로. 에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아서 하세요. 전 모르겠어요. 경석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뚜뚜.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태수 씨에게 전화했어요. 경석이한테 말했어요. 어땠어요? 안 좋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연수도 그랬어요.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진 씨, 후회해요? 아니요. 태수 씨는요? 저도 안 해요. 근데 당신한테 미안해요.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반대해도, 주변 시선이 따가워도, 버스에서 만났고, 호텔에서 만났어요. 어떤 날은 울면서 만났습니다. 힘들어요. 저도요. 그만둘까요? 싫어요. 저도요. 그럼 계속해요. 6개월째 되던 날, 태수 씨의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재산은 반씩 나눴고, 딸과는 연락이 끊겼어요. 예진 씨, 이제 자유예요. 축하해요. 하지만 그는 기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딸을 잃었으니까요. 연수는 언젠가 이해할 거예요. 그럴까요? 네, 분명히. 저도 경석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엄마, 왜 오셨어요? 너 얼굴 보려고. 그 남자분은 어떻게 됐어요? 이혼했어. 우리 같이 살 거야. 경석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미안해. 정말. 근데 엄마도 살고 싶어. 알았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분 우리 집에 데려오지는 마세요. 죄송하지만 전 인정 못해요. 그러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밥이라도 먹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애들 데리러 가야 해. 경석이가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울었습니다. 태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석이 만나고 왔어요. 어땠어요? 안 좋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걸까요? 그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예진 씨, 후회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태수 씨 후회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침묵. 만나요. 일단, 호텔방. 둘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관계 후였습니다. 태수 씨가 천장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 그냥 도망갈까요? 어디로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러게요.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그 말.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 씨. 네. 저는 후회 안 해요. 힘들어도. 저도요. 그럼 됐어요. 네. 그럼 됐어요. 키스를 했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일산도 아니고 서울도 아닌 고양시 한 구석.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어요. 태수 씨는 회사를 옮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태수 씨가 커피를 내려주었고 저는 아침을 차렸습니다. 함께 출근했어요. 이제 버스가 아니라 지하철로요. 하지만 가끔 주말이면 일부러 370번 버스를 탔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요. 여기서 시작됐죠. 태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는 장난스럽게 제 등에 밀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봐요. 괜찮아요. 10,000원 버스잖아요. 웃음이 났어요.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경석이는 여전히 연락이 뜸했어요. 명절에 한번 전화할까 말까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너는? 네, 잘 지내요. 태수 씨는? 잘 계세요. 응, 잘 있어. 그럼 됐어요. 경석아, 언제 한번 놀러와. 나중에요.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언젠가는 이해해주겠죠. 태수 씨 딸 연수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가끔 연수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딸을 그리워하는지를요. 어느 날 태수 씨가 편찮으셨어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렴이었어요. 입원했습니다. 제가 간호했어요. 요양보호사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지만 태수 씨는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62세에서 64세가 된 지금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진 씨, 미안해요. 왜요? 제가 늙어서. 저도 늙었어요. 하지만 저는 요양보호사예요. 태수 씨 아프면 제가 돌볼 수 있어요. 왜요? 자랑해요. 저도요.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연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계세요. 태수 씨가 놀라서 전화를 받았어요. 연수아. 결혼해요. 아빠. 정말. 네. 다음 달에요. 올 거예요. 가도 돼요. 당연하지. 태수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꼭 갈게요. 그분도 데려오세요. 뭐? 아빠 여자친구요. 예진 씨, 같이 오세요. 태수 씨가 저를 봤어요. 정말. 네, 제 결혼식인데 아빠가 행복해야죠. 2년 동안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아빠. 연수야. 고마워. 연수 결혼식에 갔습니다. 저는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태수 씨는 아버지 자리에 앉아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연수가 왔어요. 아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 그리고 제게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연수예요. 안녕하세요. 아빠, 잘 부탁드려요.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경석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3년째 되던 해였어요. 엄마, 내일 서울 올라가요. 시간 돼요. 응, 물론이지. 태수 씨도 같이 계세요. 응. 같이 밥 먹어요. 정말. 네, 한번 뵙고 싶어요. 엄마.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경석이를 만났습니다. 태수 씨와 함께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경석입니다. 김태수입니다. 악수했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풀렸어요. 태수 씨가 경석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3년 동안 혼자 두고.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는데. 경석이 눈이 붉어졌어요. 태수 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네, 제 목숨보다 아끼겠습니다. 두 남자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60세, 태수 씨는 67세였어요. 머리는 더 하얗게 샜고 주름은 더 깊어졌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태수 씨와 산책을 나왔어요. 한강변을 따라 걷습니다. 손을 잡고요. 여보. 네. 후회 안 해요. 뭐를요? 나 만난 거. 웃음이 났어요. 당연히 안 하죠. 태수 씨는요? 저도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저도요. 멀리 370번 버스가 보였습니다. 저 버스 타고 처음 만났죠. 그러게요. 10,000원 버스에서. 부끄러웠어요. 그때. 저도요. 근데 좋았어요. 저도요. 웃었습니다. 태수 씨가 제 허리를 감쌌어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키스했습니다. 60대의 키스였지만 설렜습니다. 여전히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나이 들어 무슨 사랑이냐고, 창피하지도 않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요. 62세 넘어서 만난 사랑이었지만, 아니, 62세 넘어서 만났기에 더 소중했습니다. 10,000원 버스에서 시작된 우연이 필연이 되기까지 우리는 많은 걸 잃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얻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